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영상인데, 영상이 뭐 속 시원한 뭘 전해드려야 되는데, 속 시원한 걸 못 전해드려서 죄송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외 차트 다우 지수 주봉입니다. 주봉이 21선 밑으로 내려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위에 20주선 위에 있고 5주선을 탈환하려고 애쓰는 중이고, S&P 500을 볼 때는 20주선을 지지받고 5주선을 뚫으려고 올라가는 중이고,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갔지요. 계속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이상하게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왜일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결론을 짓자면은 국내 정치 문제였구나 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려왔을까 했는데, 이때 내려온 거는 다들 알다시피 엔캐리건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올랐다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반등이 들어오고 수렴했다가 재차 내렸는데, 여기까지도 대충 알겠는데, 그 다음에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관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거의 파생으로 볼 때 바닥이라고 느껴졌는데, 다음 날 좀 애매모했습니다. 근데 장 시작하고 쭉 올려버리더라고요. 올려가지고 이때 이상하게 못 올라간다 했던 게 쭉 올라갔는데, 이게 코스피 200은 요 21선을 뚫었고 21선을 뚫어서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는 21선에 딱 걸렸습니다. 살짝 뚫었는데 걸렸고, 선물을 볼 때는 선물은 뚫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위쪽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지요. 이게 하나의 파동, 둘, 셋, 여기를 셋으로 보는데, 이걸 보든 이게 너무 얕다, 이게 조금 더 깊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끝난 건지 아닌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올라갈 거는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잘 모르겠고, 이날 파생해서 한 6, 7배 좀 많이 났습니다. 저가 대비 많이 났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 나는 건가? 파생하고 주식은 약간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CCI 상도 그렇고 이 매수 신호가 나왔지요. 그래서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하방이 하여튼 불안은 합니다. 뭔지 모르게 하방이 불안합니다. 나는 속 시원하게 이 저점을 한번 뚫고 그 다음에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이 저점을 뚫을 기회가 있었는데 못 뚫었지요. 못 뚫었습니다. 이 저점을 뚫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올라가다가 반등이 들어오다가 재차 이거를 뚫는 뭔가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한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발일지 미국 발일지. 미국 발이나 해외 발로 놓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많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월 20일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시간으로 취임식인데, 그 취임식 이전에 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꽤나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는 전 저점을 뚫을 때 매수를 들어가라 했으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전 저점이 뚫릴 때 뭐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은 이번에는 수익 낼 기회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파생 입장에서는 선물 같은 경우는 뭐 계산이 정확하니까 뭐 그걸로 방향 따라 처리가 되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프리미엄이 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또 방향을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도 지금은 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한 달 안에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여기서부터의 하락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다가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올라오든지 뭐 어쩌든지 위쪽으로 한동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결국은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사업가 출신과 뭐 법률가 출신은 조금 정치를 하는 게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트럼프가 해리스가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방향이 참 쉬울 건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바람에 참 애매한 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방이 대세 하락인데 트럼프의 능력으로 또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트럼프가 뭐 머리가 거의 천재적이죠.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깡패 기질도 좀 있는, 뭐 깡패 기질이라 해야 되나, 이 건달 기질도, 건달이라 해야 되나, 뭐 사업가를 갖다 건달이라 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좀 건달기도 있어야 됩니다. 배짱도 있어야 되고, 뭐 조폭이나 어떤 위협으로부터 도 협박을 많이 받겠죠. 돈 벌다 보면은. 그걸 갖다가 물리칠 정도 배심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은 뭐 그런 걸 잘 모르죠. 사업에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없는 사회는 참 평화로운 사회죠. 사실은 뭐 사회생활도 정글에 가까운데, 뭐 어떤 조직에 있다 보면은 그걸 못 느끼지만은 뭐 조직을 벗어나면은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래 보면은 지금 추세가 뭐 하락하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하락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다, 이렇게 나는 보입니다. 여기서 이런 추세의 마지막을 찍고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 마지막이 이거가 마지막일까? 뭐 가능성도 있는데 뭐 50% 반반 정도인데, 나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 달 안에.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위쪽으로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거는 굳이 팔 이유가 없을 거고, 그렇다고 지금 새롭게 들어가면은 더 빠졌을 때 마음고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 권하지는 않고, 이거를 만약에 뚫고 내려가는 뭐 그런 먼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는 한 5일에서 뭐 길게는 한 달 안에 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또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이니까 5일에서 15일 안에 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미국에서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 차가 폭파도 하고 뭐 여러 폭파 사건들이 있었지요. 근데 FBI가 나와가지고 바로
뭐 두 사건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딱 밝히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이렇고 코스피 200은 약간 더 센데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선물을 볼 때는 선물은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앞전에 삼성전자를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했고, 그 삼성전자가 요 수렴을 하는데 종가 기준으로 딱 보게 되면은 수렴의 끄트머리에 있다가 지금 수렴을 종가 하단은 뚫고 올라왔고 상단은 크게 보면은 수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가로 보면은 수렴을 좀 벗어났고, 여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좀 크게 하면은 자 종가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종가죠. 종가로 이래 보게 되면은 종가를 뚫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요런 종가 추세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주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떻냐? SK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로 위로 뚫고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방향을 위로 잡은 것 같아. 위로 잡은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뭔 일이 벌어진다 이러면은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뭔 일이 벌어진다 하면은, 특히 이제 나는 이제 미국 쪽을 갖다 더 많이 보고 있는데, 벌어지면은 올라가다가 한번 조정이 들어오겠지요. 그 조정이 저점을 깨는 조정이 들어오면은 좋겠다. 그럼 속 시원하게 마무리를 짓고 이제 위로 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 예상에서 조금 어긋나니까, 뭔가 모르게 조금씩 어긋나니까 애매합니다. 애매할 때는 뭐 굳이 시장에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뭐 찰리 멍거가 하는 얘기는 뭐 돈이 많으니까 그러겠지요. 뭐 재산이 뭐 조가 넘으니까 뭐 투자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뭐 몇 년씩 투자를 안 하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주식을 사지 않는다. 뭐 그게 찰리 멍거라는데, 뭐 7년씩 주식을 안 사기도 했답니다. 뭐 그건 7년 동안 돈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주식을 안 샀겠지요.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뭐 조금 내려오면은 사고 올라가면은 팔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장기로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나라 주식 장기로 들어가면은 거의 99%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로 들고 가면은 거의 쪽박을 찬다. 그래서 장기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스윙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 중에서 뭐 종목을 잘 골라서 장기로 수익을 낸 사람도 있고, 스윙으로 수익을 낸 사람도 있고, 뭐 스캘핑으로 수익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답이다 말은 못 하는데, 그건 자기의 환경과 형편에 맞게 매매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게 최고의 답이다. 뭐 환경과 성향에 맞게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뭐 오늘 결론을 짓는다면은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하방으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한 거를 쓰지 말고 가지고 계시라. 그리고 올라오면은 수익이 나면은 뭐 분할로 익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한번 베팅이 들어갈 만하다 하고 전에부터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온 하락이 마무리를 지었다 지었지 않았다,
말을 하기가 상당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굳이 파동으로 따진다면 끝이 난 것 같은데, 끝이 났는데, 그래도 찝찝한 게 이 1파의 크기와 비슷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1파의 크기보다 너무 적게 내려갔다. 크기가 너무 작다. 5파가. 그래서 찝찝하다 이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래 이것도 수렴을 하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한동안이 뭐 며칠이 될지 뭐 10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위로 올라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뭔가 한 방 터지게 되면은 뭐 한 200포인트 정도 빠지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을 하면은 좀 트럼프가 좀 강하지요. 트럼프가 강하다 보니까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함부로 뻘짓을 못하지요. 뻘짓을 못하는데 그래 되면은 만약 그래 된다면은 트럼프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갖다가 많이 생산하고 강해지겠다 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수량으로 따지면은 미국은 해군이 주죠. 뭐 육군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저 본토를 지키는 게 아니고 최전방을 갖다가 저거 국토 근처가 아니고 뭐 일본이나 뭐 이렇게 한국이나 뭐 이래 저 먼 나라들을 자신의 최전방으로 보고 있지요. 뭐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해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군함도 숫자를 갖다가 중국과 비슷하게 맞추려고 뭐 많이 만들어낼 것이고 많이 만들어내는 데서 가지고 미국의 조선 역량을 보면은 많이 부족하니까 그 역량을 우방국의 도움을 받는다 또는 하청을 줘가지고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미국을 가까이 안 하고 뭐 반미를 하고 친중을 하게 되면은 친중을 하는 곳에다가 맡길 이유가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뭐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대통령 선거 때 찍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재명이 마음에 드냐? 이재명은 마음에 더 안 들죠. 그걸 안 찍었는데 그렇다고 투표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외교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은. 그래서 윤석열이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윤석열이 트럼프와 잘 지내겠나 민주당하고 잘 지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잘 못 지낼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잘 지낼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래 되면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갖다가 척결하겠다 그랬죠. 그 반국가 세력이 진짜 척결이 된다면은 지금 정치권들이 거의 뭐 중국과 친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한 8, 90%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뭐 내 느낌으로 8, 90%의 정치인을 싹 쓸어버리고 뭐 새 나라를 만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나 싶은데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뭐 그거는 나는 예언을 잘 믿기 때문에 과거
수십 년 전에 인도의 타고로가 얘기했지요. 대한민국이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날이 이제 거의 다 와간다. 일단 우리나라 그 못 살던 우리나라가 이디오피아보다도 못 살던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 안에 들어왔고 뭐 G7 안에도 들어온 것 같고 앞으로는 뭐 G3, G2가 가능한 뭐 그런 국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친중을 하게 되면은 친중을 하는 정치인들을 몰아내지 못하면은 결국 북한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내 자식들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키우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뭐 내 삶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 좋은 현상 같아요. MZ세대를 그렇게 까던데 그 MZ세대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20년 후에는 정말 희망이 있겠구나. 4050 세대가 망친 우리나라를 망쳤다기 못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망친 우리나라를 지금 20대 MZ 세대들이 다시 일으키겠구나. 근데 우리 민족이 소멸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소멸하는데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나? 잘 될 수 있지요. 뭐 아메리칸 대륙에서 인디안들이 거의 소멸했지만은 미국은 잘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는데 원주민인 우리가 같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 잘 안 되고 또 인구가 소멸되고 다른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국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되면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박정희 시대 때 사람들, 새마을 운동을 하던 그때 그 사람들, 놀기 좋아하던 유흥에 미쳐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진짜 근면성실하게 만드는 그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전 국민이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을 그 열매를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먹지를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굴러 들어온 국민들이 민족들이 먹으면은 좀 억울하지요. 그래서 이 MZ 세대가 깨어나는 데 대해서 나는 참 눈물겹도록 행복함을 느낍니다. 나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킨 이 나라를 공산당에게, 중국 공산당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북한 공산당에게 넘겨줄 수도 없는데 지금 거의 넘어가기 직전에 MZ세대들이 일어나서 지키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개인적으로 2025년부터 새 역사를 창조하는 원년이 되어서 정말 부강하고 잘 살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7, 80년대 거의 부법천지 비슷한 사회를 갖다가 몇 번이나 정화하려고 노력해가지고 정화시키고 해와도 조폭과 마약과 뭐 여러 가지들이 설치는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번 청소를 하겠다니까 나는 대환영입니다. 사실은 나는 조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도 뭐 한 다리만 건너면은 조폭들 많이 합니다.
뭐 두목급도 많이 알고 밑에 뭐 쫄따구들을 아는 나이는 아니니까 뭐 많이 아는데 그런 조폭이나 마약하는 약쟁이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건 아니잖아요. 경제가 발달하면은 뭐 양이 있으면 항상 음이 있기 마련이죠.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그 밝은 곳을 비추고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지는 호의호식하고 그냥 잘 살고 뭐 퇴임 이후에도 그냥 무난하게 문재인처럼 잘 지낼 건데 뭐라고 이런 짓을 하는가 뭐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결국 뭐 국가를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뭐 지금 발작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인 것 같아요. 지금 나서서 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반국가 세력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는 뭐 잘 모르죠. 내가 뭐 검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그 반국가 세력 안에 아마 언론도 상당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유튜브로 검색하면 언론이 거의 JTBC하고 MBC가 대부분 뜨던데 다른 쪽은 거의 안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그 반대되는 것 양쪽을 갖다가 같이 보면 어느 말이 맞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외신을 보면은 그나마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지요. 근데 외신을 인용을 해도 뭐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참 얄궂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편집해가지고 갖다 붙이니까 그것도 좀 안 맞고 요즘은 외신을 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언어 번역 기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요즘은 아주 매끄럽게 번역을 합니다. 진짜 전문가가 번역한 것처럼 번역을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신을 대부분 거의 직접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줘야 접할 수 있는 외신들도 있는데 돈을 줘야 번역해주는 외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외신들은 뭐 국적을 막론하고 거의 무료 비슷하게 뭐 8, 90% 이상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관심 있으면은 외신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찾아서. 그래서 진짜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뭐 나쁜 점은 어쩌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세상에 역행하고 살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주식에서 돈을 못 벌었잖아요. 주식시장 자체가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50년 전만 해도 주식시장이란 게 거의 뭐 우리나라에는 없다시피 했지요. 80년에 주식시장이 처음 생겼는데 그때는 주식시장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다니다 보니까 86년경에 주식을 한번 투자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나는 주식과는 거의 인연이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간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86년도에. 뭐 그분을 꼬셔가지고 2000년경에 뭐 투자를 한번 시켰는데 주가는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주식은 안 올랐어요. 나는
사부를 소개해가지고 사부님을 소개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부님이 지 먹고 살라고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은 참 나는 시장을 볼 시간도 없었고 연결을 했는데 뭐 수익을 못 내지요. 뭐 그래서 그분이 약간의 손실 한 5% 정도 받나 뭐 몇 프로나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때 경기가 좋아가지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룰루랄라 할 때였는데 그분이 주식을 한 2년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실패를 맛보고 이제 영원히 주식을 안 한다 해가지고 시장을 떠났지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00년 초반경인 같은데 2010년쯤 됐나? 뭐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005년경인가 10년경인가 모르겠는데 한 2005년경 2005년 2010년 2010년경인 것 같아요. 2010년 초반 때 리먼 사태 이후에 올라갈 때 했는데 어차피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강세장에서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굳이 사고 팔고 안 하고 종목을 선택을 해도 그러니까 잘한다는 사람들은 한 종목을 택해 가지고 대박이 난 사람도 있지만은 극히 드뭅니다. 그 진짜 잘한다고 돈 많이 번 사람들도 여러 종목을 해가지고 그 중에 망한 종목도 많이 있어요. 대박난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운이죠. 실력이 안만 좋아도 운이 안 따르면은 큰 돈 못 법니다. 시장에서. 결국 세상이라는 거는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큰 돈은 벌 수가 없다. 근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돈 정도 작은 부자는 낼 수 있다. 옛말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장에 있는 분들, 내 채널을 보는 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주식 재테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20, 30년 하다 보면은 기회가 분명 옵니다. 큰 부자가 될 기회가. 그때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회가, 그런 큰 시장이 곧 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곧. 그 시장이 몇 년 동안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옵니다. 이제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잘 지내고 중국과 멀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천년의 적 아닙니까? 뭐 김일성, 김정일이 뭐 우리 민족의 역적이긴 하지만은 그 바라보는 눈은 정확했지요. 일본이 뭐 100년 숙적이고 중국을 1000년 숙적으로 봤는데 그 정확하게 본 거라 난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나쁜 놈 맞지요. 근데 100%다 나쁘냐? 그러면은 뭐 나쁘기는 하겠지만은 장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이런 말 하면 안 됐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북한과 경제력 차이가 크니까 뭐 장점을 장점이라고 얘기해도 뭐 괜찮지요. 김일성도 장점이 있고 김정일도 장점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이제 세뇌 교육에 해가지고 나쁜 놈 요 생각만 했는데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큰 장점들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나름대로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재명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점을 참 못된 데 써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못됐다 이러면은 또 이재명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은 내를 굉장히 미워하겠지요.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다르고 살아갈 길이 다르고 뭐 한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조정이 들어오면은 조정장일 때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수렴하는 이 시장보다 이 시장이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이때는 수렴하다가 하방으로 내려왔지요. 지금은 수렴하다가 상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가는데 상방으로 이때도 하방으로 오다가 상방으로 올랐지요. 지금 이렇게 수렴해 가지고 상방으로 모션을 딱 잡았는데 그 상방 모션의 초기입니다. 잡았는데 어느 사건에 의해서 이 저점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뭐 조금만 틀리면은 또 틀렸다 이래가지고 댓글 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처음에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우리 채널에 댓글을 아주 길게 좋은 글을 많이 쓰시던 분이 아닐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좋은 글을 갖다가 써주시면은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때처럼. 자, 결론적으로 지금은 당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빈다. 근데 언제 떨어지도 이상하지 않을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취임 이전까지. 취임 이후에는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갖다가 중요한 행정명령들을 발표를 할 테니까 그거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1월 20일까지 보름 동안 흐름을 갖다가 한번 본다면은 수렴이 거의 끝이 나가고 있고 살짝 위쪽 방향으로 틀은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조정이 이 저점을 깨는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조정이 아니고 하락이죠. 하락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 지금 내려오는 추세에 있어서의 하락의 마무리. 일단은 뭐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래 본다면은 뭔지 모르게 자꾸 이 추세를 갖다가 뚫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추세를 걷다 보면은 뭔지 모르게 이제 점점점 채널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좁아지면은 결국 어찌 되냐? 채널이 좁아지다가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뭐 이걸 갖다가 잘 보면은 상승 깃발형 비싸기도 보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이 지금 당장은 올라가지만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 저점을 한번 뚫게 되면은 그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도 된다. 분할 매수로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뭐 승부를 건대 가지고 몰빵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불확실한 게 너무 많거든요. 불확실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서 꼭대기에 사나이 파동이 나왔고 뭐 이거는 코스피 200이니까 코스피로 봅시다.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반등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 파동이 나오면은 이 저점을 깨거나 쌍바닥을 치고 가거나 그래서 수렴 패턴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ABC로 화끈하게 내려왔다가 마무리 짓고 올라가면은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지수 조정보다는 지금 기간 조정으로서 이 조정의 마무리를 끝내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꼬리를 달았는데 긴 꼬리를 달면은 보통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어요. 주식으로 본다면은 요런 긴 꼬리 달면은 거의 요 꼬리를 깨고 내려오더라고요. 꼬리를 깨고 내려왔는데 이게 너무 약하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내려와야 된다 하는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거든요.
강하게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지금 2440, 뭐 조금 더 올라가서 한 2500 근처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2500 전후로 간다 하더라도 한 200~300포인트 빠지는 시장이 한번 닥칠 수 있다. 200~300 빠지면은 뭐 2300이나 2200이 되겠지요. 2300이나 2200. 그래도 요걸 못 깨네. 나는 좀 더 세게 빠지면은, 큰 사건이 나면은, 뭐 앞전에 내가 적어 놓은 게 있지요. 이 적어 놓은 것을 본다면은 1800 정도를 내가 바라봤지 않습니까? A, B, C로 해가지고. 근데 1800은 내려오겠나 싶은데, 사건 하나 터지면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 내려오면서 점점 추세가 좁아지고 있으니까 위로 약간 올라갔다가 빠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게 주봉인데 20주선을 갖다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5주선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지금도 5주선에 딱 붙었는데 조금 더 올라갔다가도 얼마든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깨작거릴 거, 사건 하나 터져가지고 한방 뭐 300포인트든 500포인트든 한방 빵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이 하락 추세의 바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게 한번 1월달 안에 터져주면 좋겠다. 이런 게 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방향 시장 전체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니면은 트럼프 효과로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미국 장을 볼 때 쭉 올라가고 있지요. 미국 시장을 볼 때 이렇게 S&P 500이 이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21선을 갖다가 뚫고 내려왔다가 볼린밴드 하단을 부딪히고 다시 올라가고, 21선을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 뭐 이게 관건이 될 건데, 그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과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일봉으로 볼 때 과하게 올랐고, 주봉으로 봐도 과하게 올랐지요. 과하게 올랐습니다. 조정이 한번 좀 들어올 만한데, 코로나 사태 때 찍어낸 돈들,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 경제를 왜곡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털어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언제쯤 털 것인가? 트럼프 임기 초에 털 것인가, 말에 털 것인가, 뭐 그게 관건인데, 아무래도 트럼프 임기 초에 트는 게 전 정권이 잘못해서 그렇다 하고 털고 가기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한번 이 역대급의 상승에 대한 조정을 갖다가 한번 거치고, 미국장이 이 역대급 상승을 했지요. 보다시피 역대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의 조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참 좋겠다. 그러면 그 혜택을 우리나라도 같이 보면 좋겠다. 그거는 정치의 안정과 외교죠. 이럴 때 아쉬운 게,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천재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번 업시키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뭐 군사, 뭐 쿠데타, 군사 혁명, 이런 혁명 정권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우리나라에 국민의식이 향상돼 있고, 과거처럼 언론을 차단하고 지금 언론은 가짜뉴스를 숱하게 만들어내고 있지요. 가짜뉴스를 그래 만들어내고 내는 언론들이 뭐 유튜브 보고 가짜뉴스라는데, 오히려 요즘은 유튜브가 더 진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 외신을 갖다가 보면 압니다. 외신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요즘은 자동 번역으로 한글로 잘 나옵니다. 그 번역되는 능력이
내가 번역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게 깔끔하게 매끄럽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원문과 번역본을 갖다가 같이 보면서 내가 다시 번역하는 뭐 그런 일을 잘 안 합니다. 전에는 못 믿어 가지고 내가 다시 번역을 했는데 내 번역보다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번역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잘 안 봅니다. 아주 중요한 건이 아니면은.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 3년, 5년 발전하는 이 속도가 과거 19세기, 20세기 때 100년, 200년 발전하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 혁명이 뭐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인류를 파멸로 이끌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급격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잘만 하면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 통제 사회로 갈 것이다. 통제는 좀 불쾌하지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다. 대세의 흐름이다. 그 와중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큰 상승을 했는데 이 큰 상승에 대한 조정 한 번쯤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S&P 500입니다. 다우도 뭐 올라가면 올라갔지요. 그럼 조정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별로 못 올랐기 때문에 뭐 그만큼 큰 조정은 없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기간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한번 똑 빠졌다가 올라와 주면은 그게 조정의 끝일 수 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쭉 빠졌다가 올라와 주면은 가장 좋겠다. 그게 이제 주식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충격을 적게 받고 깔끔하게 바닥을 확인하고 빨리 바닥을 깔끔하게 확인하고 미래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2025년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한테는 좀 안 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2030 MZ 세대들이 공산당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70대 80대들이 우리 후손들을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고 태극기 들고 흔들어 잡고 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갖다가 2030 세대가 하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밝겠는가 하고 나는 감격해 마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잘못 봤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거의 잘못 봤을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장이 하루빨리 마무리를 짓고 안정화되려면은 결국 정치가 안정화돼야 되는데 정치가 얼마나 안정화될지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정치 안에서 중심을 잡고 정치인들이 이 국가를 잘 운영해 나가면은 정말 큰 기회가 우리인데 옵니다.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치하 외정시대 이후에 해방이 되면서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립을 하였고, 그 못 먹고 사는, 봄이 되면 먹을 게 없던 보릿고개가 언제까지 있었냐 하고 물어보면은 70년대 중반까지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뭐 좀 가난한 동네 살아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점심을 먹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습니다. 한 5%밖에 안 됐어요. 5%. 그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점심을 먹고 나머지는 점심을 못 먹던 뭐 그런 시절이 내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시절이었습니다. 뭐 그때도 경제개발 5개년 이래 가지고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었지만은 국민학교 저학년 때 그랬습니다. 뭐 지금 40대들은 뭔 소리냐 할 겁니다. 지금 뭐 70년대 세대만 해도 아마 뭔 소리냐 할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자, 나는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습니다. IMF 때 전두환이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극복할 거라고. 뭐 그 말을 했더니 고위직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냐고. 2000년 IMF가 한 2000년경에 왔었잖아요. 2000년경에 90년 말에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 말대로 우리 국민들은 대단했고 또 극복을 해냈습니다. 이 사태도 아마 극복을 해내고 결국 인도의 타고르가 예언을 했고 뭐 우리나라의 많은 선지식들이 예언을 한 대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전두환이 대통령 하고 있을 때 말기쯤에 2000년이 되면은 자동차 1000만 대 시대가 오고 하는 청사진을 갖다가 신문 전면에 크게 냈습니다. 근데 와, 참 좋은 세월이 오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꿈 같은 소리라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왜 저러지? 이래 생각했는데 결국 전두환의 예상대로 됐잖아요. 우리나라 이 사회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직으로 따지면은 뭐 높은 자리 말고 대충 높은 뭐 구청장이나 뭐 서장급이나 뭐 기관장급들이죠. 요 정도 레벨이나 또는 사회로 따지면은 뭐 부장급, 지점장 레벨들, 요런 레벨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정적인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부정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내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을 갖다 나는 다 치내고 거의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물들면은 인생에 답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꿈꾸며 나아가야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미래가 밝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세상이 한없이 부정적으로 갈 뿐입니다. 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면은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면 내려갈 겁니다. 내 거래처 한 명 그 치과사가 하나 있었는데 90년대 뭐 초중반에 주식을 했었고 IMF 이렇게 오고 이러면서 뭐 우리나라 주식이 뭐 10 간다고 이래 샀습니다. 10 갔습니까? 뭐 3천 갔잖아요. 뭐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다음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뭐 이런 걸 주로 고르는 위주로 우리가 배우고 살아왔잖아요, 시험 치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나 부정적인 사람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을 거의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내보고 뭐 두문불출하냐, 사람을 안 만나냐 뭐 했었는데, 부정적인 사람을 안 만납니다. 만나기 싫거든요. 부정적인 것에 물드는 건 한순간입니다. 금방 뜹니다. 부정에 물들기는 쉽습니다. 긍정으로 사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젊을 때는 죽음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긍정적일 수 있는데, 나이 들면은 긍정적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긍정적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이 들었어도 긍정적인 사람은 좀 모자라는 사람 아니면은 잘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좀 모자라는 사람이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예전부터 말했듯이 5천도 가고 만도 가고 2만도 갈 겁니다. 그때 살아있으면은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와서 아직도 영상을 찍고 있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가 들어온 당신 때문에 찍는 게 아니고 계속 응원해주고 격려하는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찍고 있다. 아무도 안 봐도 나는 영상을 찍을 것이다. 왜? 내가 보기 위해서. 내가 본 대로, 나의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본 대로 하지 않는 것, 내가 본 것을 까먹는 것. 이게 나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찍는데, 굳이 내가 공유를 할 이유는 없는데, 새벽이님 같이 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보내주시고 뭐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통신요금을 더 내고 많이 내고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새벽이님처럼 이렇게 자발적 구독료를 내시고 하는 분들 덕분에 이 채널이 운영되고, 그 덕분에 이익을 보는 사람은 그런 분들께 항상 감사하시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라 하는 겁니다. 박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죠. 유료 강의로서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고급 내용들을 무료로 다 푸는 바람에 우리나라 인터넷,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유료 강의가 무료로 다 풀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이 되는데,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상 만들면서 쓰는 용어 딱 보면 압니다. 박사님이 만들어낸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돈 번 사람들 중에. 그것다 박사님 키더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가 잘나서 돈 번 줄 알죠. 그런 박사님이 유튜브 이 책에 끼친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장이 우리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개미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은 개미 돈을 털어먹는 메이저 세력들의 기술이 더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진짜 어렵습니다. 이 어려워진 시장의 한몫을 크게 한 분이 또 박사님이죠. 그게 참 이 아이러니인데, 하나의 아이러니죠. 모순된 부분인데, 개미가 강해지고 실력이 좋아지면은 개미 돈을 털어먹는 메이저 세력도 덩달아 돈을 털어먹으려면은 더 실력이 좋아지고 더 강해져야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메이저 세력이 강해지는 만큼 더 강한 개미가 나타나고,
또 세상은 그런 개미가 돈 벌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더 강해지고 더 실력이 향상돼 가지고 메이저 세력에게 당하지 않는 뭐 그런 채널이 되려고 뭐 계속 노력을 합니다.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영상을 보고 뭐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돈 벌면은 1%를 내놔라고 나는 요구를 합니다. 내놓는 사람 몇 명 없지만은 그래도 내놔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 나는 광고로서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년에 한 번쯤 $100 좀 받을 겁니다. 뭐 $100 해봐야 뭐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충 뭐 10만원 좀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광고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만원 벌었다, 이번 달에 10만원 벌었다, 이번 달에 100만원 벌었다 이러면은 1,000원이나 만원을 내인데 내 계좌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이제 한 명도 안 계시면은 내 이 주식 채널은 비공개로 전환이 될 겁니다. 내 혼자 볼 겁니다. 자, 오늘 2025년 새마음 새뜻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걸 느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